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경매 수업을 듣겠죠. 경매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잘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사실 경매 투자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처럼 쉽진 않아요. 왜냐면 권리적인 분석을 내가 할 줄 알더라도 막상 하려고 하면 두렵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틀린 게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우러 갈 때 이런 사소한 거 하나라도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투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안하면 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소한 거 하나를 진행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잘 확인하고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진짜 멘탈이 약하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 경매훈련소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경매훈련소는 진짜 말 그대로 훈련소입니다. 훈련을 하진 않지만 열정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같이 움직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다 됐다라고 가정하에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이에요. 오늘 분석해볼 물건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71639번입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이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 물건인데요. 우측으로 보시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허구 포기 물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을 해결을 해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경기도 포천시 소우룹에 있는 태봉마을 주공아파트 303동 11층 1호입니다. 1차 진행 중인 금액 감정가는 2억 2천만원이고요. 2차 진행 중인 금액 1억 5,400만원입니다. 1억 5,400만원이 그럼 저렴한 금액인지 어떤 금액인지 한번 볼게요. 건물 현황 보시면 20층 중 11층이고요. 대지권은 15.9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2.9평이에요. 75제곱미터니까 약 한 3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욕실이 2개라는 점은 상당히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5년 3월 15일이고요. 임차인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니까 김땡땡님이 전입일자가 2020년 5월 14일이에요. 그리고 말소 기준일 근저당권 설정일은 2022년 5월 18일입니다. 전입이 2년이나 빠르죠. 이 임차인은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또 미상 임차인이네요. 이런 미상 임차인 조사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미상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알면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결정이 나기 마련인데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도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뭐라고 했죠? 경매를 어느 정도 배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매를 배우지 않은 분들은 경매훈련소로 오셔서 배우시면 이런 부분들은 아주 어렵지 않게 분석 가능합니다.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해당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은 전액 인수입니다. 보시면 우측으로도 보증금 전액 매수인 인수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이 보증금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가 핵심이겠죠.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 보니까요. 2022년 5월 18일 날 SBI 저축은행이 2억 9,040만원을 근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SBI 저축은행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못 줬을 경우에 이 사람한테 가지고 올 게 있으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그게 뭐 이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큰 금액을 돈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이 많아요. 빚도 많고 어디서 빌린 돈도 많고 신용이 좋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친구끼리 안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줄 수 있는 거 말고 이런 큰 금액은 우리가 그냥 빌려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의 신용을 보고서 빌려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저축은행은 은행이에요, 은행.
이런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빌려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해당 물건의 이 임차인, 이 김땡땡님이 있는 이 보증금을 얼마인지를 알고 해줬겠죠. 그럼 이 은행은 여기에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임차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저축은행을 통해서 들으면 좋겠는데 잘 안 알려주겠죠. 개인정보라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 봤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 우리는 이 아파트가 저렴하게 진행되는 아파트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국토부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보니까 2023년 12월까지 거래가 있었고 2024년에는 거래가 없다라고는 나왔네요. 그런데 가격이 2억 1,400만원, 2억 2천, 2억 3천에 거래가 됐고요. 2021년 상승기에는 3억대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승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억대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2억대 금액을 보고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물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진을 보면서 어떤 아파트인지 볼게요. 구축 아파트로 보여지네요. 방 3개, 화장실 2개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고 계단식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뭐 특별한 건 없죠. 이제 아파트 투자 일반적인 물건은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많이 알 거라 생각 듭니다. 그럼 해당 물건 지도를 보면서 위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이제 포천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렇게 가치가 높은 아파트라기보다도 이제 단기 투자로 한 번씩 해볼 만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떠한 아파트, 어떠한 부동산이든 팔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렴하게 팔면 어떤 아파트든 팔리잖아요. 그럼 우린 이 아파트를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파트가 지하철역은 없어요. 하지만 학교는 이렇게 질비에 있습니다. 신봉초등학교, 송우중학교, 태봉초등학교 등등 이렇게 초중고가 질비에 있어요. 위치적으로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과 이 물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지금 매매가 117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네. 안 팔리면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많은 물건이 진짜 이렇게 많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117개인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좌측으로 보시면 동일 매물 묶기 보이시죠? 요 동일 매물 클릭하세요. 그러면 실제 물건이 몇 개인지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67개네요. 아까 봤을 때는 117개였죠. 근데 지금은 67개. 그러니까 중복되는 물건이 많다는 거죠. 동일 매물로 묶다 보니까 반까지 줄어났습니다. 해당 평형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30평 되겠죠. 가격을 봤더니 지금 현재 2억 1천만원에 16층이 나와 있고요. 2억 3천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억 1천만원에서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는 건 가격 협의를 해주겠다 라는 거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지만 보증금 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보증금이 과연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이 보증금에 대한 1차적인 건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봤더니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김땡땡님이 주거 임차인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무상거주 확인서 이런 것도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걸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거냐, 과연 이 임차인이 이 해당 물건을 전세로 들어가 있는지 월세로 들어가 있는지 현재 이 소유자랑 어떠한 관계인지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2020년 5월 14일날 거래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30평대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입일자가 5월 14일입니다. 실거래가가 뜰 수밖에 없는데요. 2020년 5월 14일 딱 봤는데 2020년 2월달, 4월달, 6월에만 거래가 있었네요. 전세로. 근데 우리 층수는 몇 층이죠? 11층 1호예요. 11층은 거래된 게 없습니다. 14층만 이렇게 전세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1억 5천, 1억 6천에. 11층은 없죠.
그러면 이 물건은 일단 전세 계약은 아니고 월세 계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안 했죠. 안 한 게 내가 알고서 안 한 걸까요?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안 했을까요? 이 임차인은 허위로 들어가 있는 무상 거주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명 불상 여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자신은 거주자라고만 할 뿐 조사에 불응함이라고 나왔어요. 이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진성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만약에 배당 요구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이 김땡땡님 이 임차인은요 잘못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저축은행에서도 2억대의 이 채권 금액을 빌려줬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임차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깰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조사하고서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벨 누르고 인사드리고 이야기를 나눠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땡땡님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없이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물건을 조사할 생각이 없고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리고 가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물건을 파악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상임차인 잘못 투자했다가는 대출도 안 나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해요. 미상임차인 물건은요 대출이 쉽진 않지만 대출이 됩니다. 대출해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소명을 하고 말을 하면 해줍니다. 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이 쉽진 않지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물건으로만 조사를 하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상 임차인 물건을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한다라면 이율이 조금 높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저렴하게 샀다고 하면은 금리 좀 높으면 어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미상 임차인 물건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투자를 하면 되고요. 경쟁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물건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을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 투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중요한 만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해당 물건 보시고 공부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 거래가 많지 않고 시장이 안 좋지만 오늘도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잔금을 치르고 왔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경매 여러분도 꼭 배우셔서 성공적인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